자, 오늘은 수열에 대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열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부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열이라는 것은 숫자들이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얘네들을 수열의 항이라고 하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수열의 항의 개수가 유한계인 걸 유한수열, 수열의 항의 개수가 무한계인 걸 무한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열의 일반항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입니다. 어떤 수열이 있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갔을 때 n번째 항이 있겠죠. n번째. 이 n번째 항을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의 n이 예를 들어서 n이다. 그러니까 n번째 항을 이 뒤에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항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숫자를 다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은 여기가 1이면 여기도 따라서 1일 테니까. 그러면 100번째 항은 이게 100이면 여기가 100이라고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일반항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면 함수 값을 찾듯이 여기 n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넣어서 수열의 모양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어떤 모양이냐. 지금 선생님은 n이라고 모양을 정했죠. 제일 쉬운 거. 그 모양에 따라서 수열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게 수열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 유한수열이죠. 그래서 컨셉이 두 개입니다. 어떤 수열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때 주제가 두 개인데 첫째가 뭐냐면 n번째 항이 어떤 모양이에요 하고 일반항을 찾는 문제가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하는 게 얼마예요 하고 물어볼 때입니다. 그걸 우리가 S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큰 줄기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항 n이 어떤 모양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그 n번째까지를 다 더하면 어떤 값이 돼요? 이게 두 개입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두 개를 찾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오늘 제1단원 등차 수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수열이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5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이에요. 이걸 또 초항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내가 3을 더해서 8이 됐어요. 세 번째 항도 여기다가 3을 더해서 11이 됐고요. 네 번째 항도 3을 더해서 14가 됐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이 더해줬죠. 또는 빼줘도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더해준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더해지거나 빼지는 요 숫자 있죠. 이거를 공차 D라고 앞으로 쓰기로 합니다. D. 공차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떤 성질이 발생하냐? 이게 등차가 뭔지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성질이냐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나오는 거예요. 5에다 3 더해서 8. 그럼 세 번째도 바로 앞에 있는 두 번째에다가 D를 더하면 되는데 얘가 A1 더하기 D였잖아. 그러니까 A1 더하기 2D가 되죠. 그럼 얘는요. A1 더하기 3D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아까 주제가 이제 일반항 AN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일 때는 일반항 AN이 첫 번째 항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D 이게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돼요. 등차 수열일 때 우리가 일반항을 찾는 방법은 초항에다가 공차 D에 n-1을 곱해주면 된다. 자, 이때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더해서 이 숫자가 되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A1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9 곱하기 D 등차 수열일 때 그런데 여기를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하면 공차를 7번 더해주면 10번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가 A7, A8, A9, A10이니까 여기다가 D 더하면 이거고 꼭 거기서 또 D 더하고 또 D 더하니까 3번 더해주면 여기가 7이면 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A3이면 이게 7번 있는 거죠.
방금 이 그림 같으면 A의 10은 A의 7 더하기 3D죠. 그래서 이거랑 더해서 요 숫자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이게 1이면 n-1 돼야 n이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열의 합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SN이라고 쓰면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를 더하라? n번째까지를 더하라. 이게 규칙입니다. S의 n-1이면 첫 번째부터 n-1번째 항까지를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항상 규칙이 처음 항부터 더하는 것을 S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또 어떻게 식으로 만들까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에서 100까지 한번 더해 볼까요? 자,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S100이겠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일씩 커지는.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해요. 얘랑 이렇게. 이거랑 더하면 101이잖아요. 근데 요거 두 개 더해도 101이고요. 요거 앞에 있는 98하고 더해도 101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짝을 지어주고 그 다음 이렇게 짝을 지어주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다 101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를 할 때 얘는 얘보다 1 커지고 얘는 얘보다 1 작아지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101로.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50개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1에서 100까지 더한 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공차가 1인 수열이었잖아요. 등차 수열은 이 차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A1 더하기 AN. 그 뒤에 있는 것을 해도 이거랑 똑같죠. 이게 몇 개 있어요? 예, 2분의 n개 있어요. 이게 등차 수열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똑같은 거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자, AN이 아까 이거였잖아요. 그렇게 바꾸면 얘를 이걸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죠. 2A1 플러스 n-1의 d 곱하기 2분의 n. 공식이 이렇게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되고요. 이 두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두 개라고 그랬죠. 일반항 AN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꼭 1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수열의 합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야 되는 거. 등차 수열일 때. 알겠죠? 자, 그러면 가장 큰 주제 두 개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어요. 등차 수열에서. 그 다음 이제 여러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세 번째 어떤 특징을 배우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등차 중항이 뭐냐면 만약에 A하고 B하고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럴 때 가운데 항을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다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등차 중항은 어떻게 구하냐? 요거 양쪽 끝에 있는 거의 평균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의 특징입니다. 요 공식도 기억해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핵심 개념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한 겁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풀리는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서 보죠. 자, 먼저 1번.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3항까지를 구하셔. 이게 수열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면 요 n이 번호입니다.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은 3이고 둘째 항은 여기다 2 집어넣은 6이고 셋째 항은 여기다 3 집어넣은 9죠. 등차 수열이죠. 얼마씩 커져요? 예, 3씩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그렇게 되고 2번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죠. 이게 첫째 항입니다. 둘째 항은요. 2 집어넣으면 되죠. 5죠. 셋째 항은요. 3 집어넣으면 됩니다. 9죠. 등차네요. 얼마씩 커져요? 4씩 커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1 넣고 2 넣고 3 넣고 여기도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렇게 써주면 되죠.
자, 밑에 275에 얘네들은요. 1 있죠. 2분의 1 있죠. 3분의 1 있죠. 4분의 1 있죠. 이렇게 되는 일반항은 이거 n번째 모양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AN이지. n번째는 n분의 1이겠지. 이거는 등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의 모양을 보고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n분의 1이죠. 사실은 이런 수열을 이름이 있어요. 얘가 무슨 수열이냐면 이런 수열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조화수열. 조화수열은 뭐냐면 등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오는 등비도 아니에요. 단지 얘네들을 역수로 놨을 때 등차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으면 등차가 되는 애들을 조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화수열이에요. 봐요. 뒤집으면 1, 2, 3, 4, 5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n번째가 n이겠지. 그래서 이게 등차야. 그리고 이걸 다시 원상복귀 하려면 뒤집어. 그러니까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가 되는 수열이 조화인데 지금 여기 있는 1번이 바로 조화수열이에요. 그리고 일반항 A에는 당연히 n분의 1이라고 모양을 맞춰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 곱하기 3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3 곱하기 5 이게 두 번째 항이에요. 5 곱하기 7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 7 곱하기 9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런 식으로 쭉 쓰다 보면 n번째가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규칙을 따져서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어떤 거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2씩 커지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럼 앞에 있는 숫자는 1, 3, 5, 7, 9가 되니까 얘네가 2n-1이에요. 1 집어넣으면 1,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3, 홀수잖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1, 3, 5, 7, 9의 모양을 이렇게 했어요. 곱하기 뒤에는 여기다가 2를 더해야 되겠죠. 2n 플러스 1. 요게 일반항이에요. 정리해주면 4n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요게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훈련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양은 첫 번째 항이 로그 3이에요. 두 번째 항은 로그 9예요. 세 번째 항은 로그 27이에요. 이 9가 3의 제곱이고 얘가 3의 3제곱이죠. 그 다음 81은 3의 4제곱이죠. 그러면 n번째 항은 이제 규칙을 찾았잖아. 로그 써주고 3의 n제곱이죠. 이게 일반항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가지고 n에 관한 식으로 표시해주면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보죠. 자, 276인데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네모안에 알맞은 것 그랬어요. 등차니까 얘가 이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6을 더했네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6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12, 또 마이너스 6을 더하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빈칸을 채워요. 왜? 등차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요거 두 개를 보면 되죠. 얼마 커졌어요? 플러스 6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6을 작아지게 하면 되죠. 21. 6이 작아지니까 15. 또 6을 빼니까 9죠. 예. 등차니까 공차 D를 눈치채서 푼 거예요. 얘도 등차라고 했으니까 요게 얼마냐 이거죠. 4분의 2를 빼주는 거네. 여기서 4분의 1을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또 4분의 1을 빼주면 이렇게 되고 또 마이너스 4분의 5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네. 여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얼마냐?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니까 6분의 1을 더해줬네요. 그럼 여기는 6분의 1을 빼주면 되죠. 3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죠. 여기 6분의 1입니다. 여기는 6분의 1을 더해주면 되죠.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4죠. 6분의 4, 여기 6분의 5, 약분해서 3분의 2라고 해도 되죠. 이렇게 등차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자. 1번, 2, 4, 6, 8, 땡땡땡.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근데 여기다가 이제 공식을 씁시다. 등차 일반항은 A1 플러스 n-1의 D예요. 따라서 A1이 2고 여기는 n-1이고
얼마씩? 2씩 더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2n 마이너스 2 플러스 2, 2n이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았어요. 등차라고 가르쳐 줘서요. 이쪽도 an은 a1 플러스 n-1의 d, a1이 10, n-1 곱하기 공차가 3씩 작아지죠. 마이너스 3이네. 따라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3 더하기 13. 이게 일반항이에요. 1 집어넣어봐 10 나오고 2 집어넣으면 7 나오죠. 자, 그러니까 공식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하죠. 3번도 다시 또 써요. 외우라고. a1 플러스 n-1의 d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a1이 얼마냐? 1이죠. 공차 d를 찾으려면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아니면 여기서 이걸 빼도 되고 아무 데나 뺍시다. 2분의 1이죠? 예, 2분의 1씩 더해집니다. 그러면 정리해주면 돼. 이렇게 분배 법칙 할 때 2분의 1n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2분의 1 이게 3번의 일반항. 자, 또 4번 또 씁니다. an은 a1 플러스 n-1의 d. 자, a1이 3 d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어디? 여기서 이걸 빼자. 3분의 2씩 더해가네요. 3분의 2 이렇게 분배 법칙 3분의 2n 이렇게 분배 법칙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 플러스 3분의 9에서 2 빼니까 7 이게 일반항이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의 예제를 풀면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A1은 마이너스 11이라고 쓰세요. 네 번째 항이 A4죠. 마이너스 2인데 공차를 구하래. 그럼 이렇게 해. 노란 걸로 할게. A4는 A1 플러스 3D야. 얘랑 더해서 4가 되면 되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야. 얘는 마이너스 11 더하기 3D. 여기서 D가 나와. 이쪽으로 가니까 9가 3D. 3으로 나눠져서 D는 3. 이렇게 찾은 거야. 자, 두 번째 문제도 공차가 D가 마이너스 3이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래.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래. 그러면 A5는 A1 더하기 4D예요. A5가 마이너스 6이고 A1을 구해야 될 거고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0이야. 1로 가니까 A1은 6이죠.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일반항 공식 외워가지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도 같이 풀죠. 지금 쭉 특강을 들으면서 자동으로 외워져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이렇게 됐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네 번째인데 뭐로 바꿔서 풀까요? 자, A5 있잖아요. A5가 A2 더하기 3D 2를 기준으로 할래요. 그 다음 A3도 A2 더하기 D A4도 A2 더하기 2D 이걸로 다 바꾸자. 그러면 A2 더하기 3D A5 여기는 4 곱하기 A3 A2 더하기 D가 나오고 A2 더하기 A4가 이거죠. A2 더하기 2D가 6. 이걸 풉시다. 그러면 여기가 A2 더하기 3D는 4A2 더하기 4D죠. 얘가 1로 가니까 3A2죠. 얘가 1로 가니까 마이너스 D. 요런 게 하나 나오네. 그 다음 이쪽에서 또 자 2A2 더하기 2D가 6입니다. 여기. 그런데 D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A2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A2를 하면은 마이너스 6A2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A2가 6이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A2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드디어 A2를 찾았죠. 여기다 그걸 집어넣으면 D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9가 D입니다. D 2분의 9. 그
그 다음에 A2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A7을 구하래. A7은 A1으로 안 풀고요. A2 더하기 5D라고 하면 되죠. 요거랑 더하면 되니까 7이 됐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5 곱하기 2분의 9입니다. 2분의 마이너스 3, 5, 9, 45, 2분의 42, 21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연립으로 다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예제 3번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자, 31항이 85, A의 31을 85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45, 항이 A의 45가 127입니다. 그리고 등차라고 가르쳐 줬어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풀자. A45를 A31을 기준으로 그러면 몇 D야? 45에서 31 빼니까 14죠. 14D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127이 85 더하기 14D에서 일단 D를 찾아. 85를 빼죠. 2, 42가 14D, 14로 나눠 3이죠. 그러므로 일단 D를 확 찾았어요. D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을 찾아야 되잖아. 첫째 항은 자 여기서 합시다. A31은 A1 더하기 30D예요. 그러니까 이게 85고 얘를 모르고 30 곱하기 3이니까 이게 90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A1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 공차를 찾았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100번째 항을 구하라. 이것도 뭐 A100을 구해야 되잖아. A1을 기준으로 하자. A1 플러스 99D잖아. A1이 방금 마이너스 5였고 99에다가 D가 3이었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뭐 이거래요. 175는 그러면 몇 번째 항이냐? n번째 항이 175라고 하고 식으로 쓰자. 초항을 기준으로 할까? n-1의 D죠. 175가 A1 마이너스 5죠. 요거 플러스 n-1 곱하기 3이죠. 이걸 풀면 되죠. 175는 마이너스 5 더하기 3n-3 이게 8이니까 플러스 8 해줘가지고 3 183이 3n n은 3분의 183 해서 6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 자 이번에도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에서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요. 등차 수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그렇죠. 점점점 숫자가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작아지다가 언젠가는 0을 지나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게 몇 번째 항에서 그렇게 되냐? AN을 구하십시오. AN이 0보다 작아지는 최초의 n값을 찾자 이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AN을 구해야 되죠. AN은 아까 배웠듯이 A1 플러스 n-1의 D인데 A1이 바로 100이었고요. 플러스 n-1의 D가 마이너스 3인데 이게 0보다 작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n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3n을 넘겨서 여기는 103 양변을 3으로 나눠서 n은 얘보다 커야 돼요. 103 나누기 3은 9 3, 4, 12, 1 그리고 얘가 34. 얼마 따라서 n은 35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 이렇게 찾은 겁니다.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면은 등차 수열, 문제에 등차라고 나왔으면 땡큐입니다. 앞으로 등차 수열은 제 몇 항에서 양수가 되냐? 역시 첫째 뭐 AN을 있다고 치고 n번째 항에서 0보다 큰 양수가 됐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
AN을 n에 관한 식으로 A1 플러스 n-1에 D가 0보다 크다. A1이 마이너스 52, n-1 곱하기 D가 이거 얼마씩 커져요? 플러스 6씩 커지네. 이렇게. 자, 마이너스 52 더하기 6n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6n 요거 두 개를 이항합시다. 플러스 58이죠. 6으로 나눕시다. 58 나누기 6, 69, 54. 따라서 n이 9점 얼마. 몇 번째부터? 10번째부터 양수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풀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한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다 때려 넣어서 그냥 풀면 되는 거죠. 등차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되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항을 구하라. 등차 수열이라고 이미 나왔고요. 이렇게 주어졌고요.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n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집니다. 이렇게 쓰십시오. 두 번째,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A1 플러스 n-1에 D가 100보다 커진다. D가 얼마야? 4씩 커지고 있죠. 등차고. A1은 얼마야? 1이죠. 계산해보죠. 1 더하기 4n 마이너스 4가 100보다 크다. 4n 넘어가니까 103. 4로 나눕니다. 103 나누기 4, 4, 2, 8, 23. 4, 6에 4, 5, 20. 따라서 얘가 25점 얼마. n은 26번째 항부터 이렇게요. 자, 똑같은 원리를 계속 적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얘도 한번 보죠. 두 수 사이에 뭘 넣어서 등차수열을 만드는 거야. 18과 9 사이에 어떤 수 x를 넣어서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만들 때 그랬어요. 넣은 두 개를 넣네요. 두 개.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개를 넣었대요. 그러면 뭐 A 넣고 B 넣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넣은 두 수를 차례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요. 첫 번째라고 하고 얘가 두 번째라고 하고 얘가 세 번째라고 하고 얘가 네 번째라고 하고요. 제 1단계 A4는 A1 플러스 3D입니다. 여기서 D를 구할 수 있어요. 왜? A4가 현재 9, A1이 18, 3D가 됐으니까요. 18이 1로 가면 마이너스 9가 3D고 D는 마이너스 3이죠. D를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요. 마이너스 3 해주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얘가 3 빼주면 되니까 15입니다. 그 다음 또 3 빼주면 돼. 12. 3 빼주면 9죠. 15, 12. 순서대로 끝. 이렇게 되는 거였죠. 별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공차나 뭐 이런 걸 찾으면 얘기가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얘도 보죠. 등차 중앙. 자,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러면 자, x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 2x 플러스 3이 있는데 얘가 등차 중앙이야. 가운데.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두 개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x랑 2x 더하기 3을 하고 이렇게 한 거다. 양변에 2 곱해주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요거 계산해서 3x 더하기 3이더라. 이쪽으로 넘깁시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0이더라. x를 구하면 1, 2에 3이 나오려면 5, 1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5거나 그런 얘기죠. 따라서 x값을 구하시오. 뭐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죠. 자, 이제 3차 방정식하고 연결을 좀 시켰네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요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얘네들이 등차가 된대요. 순서대로.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있어요. 그게 얼마야? 이게 3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6이고 네 번째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K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합시다. 얘를 베타 마이너스 D, 얘를 베타 플러스 D라고 합시다. 공차가 D가 있고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 D가 있어갖고 여기서 D씩, 그러니까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세 개를 더하니까 3베타가 3이 돼서 베타가 1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주면 1-D와 1과 1 플러스 D 얘네들이 세 근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곱하면 1-D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D죠. 그 다음 요거 둘이 곱하면 1-D 제곱이죠. 그게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러면 DD 사라지고 3-D 제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3 플러스 6이 D 제곱이고 D 제곱은 9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므로 D는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근을 여기다 써주면 1-3이든지 1이든지 1 플러스 3이 되든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1, 4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3이면 1 플러스 3이든지 1이든지 1-3이든지 그래서 4, 1, 마이너스 2가 되든지 어쨌든 똑같죠. 근 3개는 그럼 이걸 다 곱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곱해도 똑같죠. 다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게 마이너스 K니까 K는 8이다.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놓는데 이왕이면 등차가 이렇게 3개면 가운데 걸 기준으로 놓으니까 이거는 D 플러스 D 이렇게 놓으면 계산이 좀 어떻다? 매우 쉽다. 요거 하나 정도가 여러분한테 팁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조화 수열과 조화 중앙은 아까 얘기했죠. 역수로 바꾸면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조화 중앙은요. 자, 조화 중앙 찾는 것만 여기다 한번 아까 했던 거에다 이어서 여기다 쓸게요. 한번 더 보죠. 뭐냐? 자, 보니까 A하고 B하고 C가 조화 수열이래요. 그때 이 B가 조화 중앙이거든요. 얘가 조화 중앙, 조화 수열의 가운데. 그러면 조화 중앙은 어떻게 찾습니까? 공식 외울 필요 없고요. 역수로 바꿔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일까요?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에서 얘가 등차 중앙이잖아. 그래서 B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 나누기 2죠. 이렇게 푸는 거야. 양변에 2 곱해주면 B분의 2가 되고 이쪽은 통분하니까 AC분의 A 더하기 C죠. 그리고 뒤집어요. 2분의 B가 A 더하기 C분의 AC고 양변에 2를 곱해요. B가 나왔죠. 지금 조화중앙 B를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이게 조화중앙이죠. 그러니까 뭐 이걸 복잡하게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이 등차중앙만 기억하시고요. 조화 수열이라고 하면 역수로 바꿔서 등차로 풀면 된다. 까짓 거 몇 초 차이 안 난다. 그러니까 공식 외우지 말고 이렇게 쭉 가도 끝까지 됩니다. 자, 이쪽을 한번 이제 우리 또 조화 수열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어떤 것이냐?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얘가 역수로 바꿨더니 12분의 1,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등차가 되는 거죠. 왜? 얼마씩 더해줬어? 12분의 1씩 더해주죠. 12분의 1, 또 여기다 12분의 1. 그래서 D가 12분의 1이고 초항이 12분의 1이면 일반항 A는 이 일반항은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얘는 초항 더하기 n-1의 D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12분의
n-1 더하기 1이니까 n이죠. 그러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은 이거 뒤집으면 돼. n분의 10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n분의 10이라고 해놓고 12분의 n이라고 썼네. 얘가 잠깐만요. 12분의 n이죠. 그러면 n분의 12 1 집어넣으면 그렇죠. 여기 12 2 집어넣으면 6. 그래서 답이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자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조화중앙 두 번째 것도 한 번 더 봅시다. 자, 조화중앙 공식을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과연 그런지 보죠. 조화수열이래요. 그러면 역수로 바꿔 x 플러스 3분의 1 그리고 4분의 1 그리고 x분의 1이 뭐로 봐? 등차 수열로 보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와 이거의 평균, 그러니까 x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 그리고 나누기 2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2 곱해주죠. 이래서 2분의 1 되는 거지, 이쪽이. 자, 그리고 이쪽은 통분하죠. x에 x 플러스 3 이렇게 하니까 2x 더하기 3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x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x제곱 더하기 3x가 4x 플러스 6이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고요. 2, 3은 6에 이렇게 되죠.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3이더라.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화중앙까지 외울 필요가 없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아까 주제가 두 개라고 그랬죠. 어떤 수열이 나오면 n번째 항이 어떤 모양일까요?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이 뭘까요? 자, 지금 수열의 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n번째 항을 더하고 2분의 n 해주면 된다고 그랬고, 이 n번째 항이 a1 플러스 n-1이 d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고 두 개가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됐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 내용. 자, 요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좀 이따가 등차 배우고 그 다음에 등비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수열들이 이제 서너 개가 계속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수열들이. 등차의 특징 따로 있고 등비의 특징 따로 있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등차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1단원. 그런데 등차, 등비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수열이 공통적으로 갖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한번 기억해 놓으면 아무 수열에서나 적용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S1은 A1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S1이 뭡니까? 자, SN이 뭐였었어요? 초항부터 어디까지를 더하는 걸 우리가 약속을 해요? n번째까지 더하는 거. 등차든 등비든 뭐든 간에. 그러면 S1은 뭘까요? A1이지 뭐. 하나만 더한 거. 그래서 이거는 초항을 찾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 초항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뭐 등차든 등비든 모든 항은요, S1은 A1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S의 n에서 S의 n-1을 빼면 AN이 된다는 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이게 따라 붙어요. 요게. 이 두 가지를 세트로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자, 이거 SN을 한번 써볼게요. A1, A2, 그래가지고 n-1, 이게 SN이잖아. 그 다음에 S의 n-1을 써볼게요. A1, A2,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n-1번째 항까지.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면 다 지워지고 얘만 딱 남어. 그게 이거죠. 근데 왜 이게 붙을까요? 이거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항상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n이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S1 빼기 S0죠. S0는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 이상 나오려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A2, A3, A2부터 할 수 있다는 거야. A1은 못 알지. 이쪽으로는 2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 얘로 한다 이거지. S1은 A1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세트야.
이 두 개가 세트 공식이고 얘를 꼭 빼먹으면 안 됩니다. 얘 때문에 이게 달라붙는 거니까요. 여기 2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붙어 있죠. 자, 이 두 가지는 등차에서만 나오는 성질이 아닙니다. 모든 수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일반항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까지는 뭐 나중에 우리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어떤 수열의 합이요 2n제곱 플러스 3n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냐 이거죠. 이게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수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양이 되면 100%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이 SN이. 어딜 보고 선생님은 그렇게 금방 알게 됐냐? 여기가 n에 관하여 2차식일 때 무조건 100%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and 추가적인 힌트. 상수항이 없어서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상수항이 있어도 합이 되는데 만약에 상수항이 있어도 등차의 합인데 어떤 등차냐면 이런 거예요. 1, 5, 7, 9, 11, 13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짝이 안 맞고요. 두 번째부터 등차가 되는 그런 애들은 여기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것도 일종의 등차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 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 규칙이고 첫 번째는 불규칙이구나.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냐? S1은 A1이니까 S1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었더니 6이잖아. 첫째 항이 6이구나. 그럼 둘째 항은 어떻게 찾냐? S에 2 마이너스 S1 하면 둘째 나오지. A2니까. 그렇게 찾아요. 그리고 힌트가 또 뭐냐면 이게 등차니까 공차 D가 매우 중요해지잖아요. D는 요거의 2배다. 4다.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건 왜 나올까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아직 쭉 듣느라 공식을 다 처음 배우는 사람 못 외웠을 텐데 SN이 이렇게 돼요. 2A1 플러스 n-1의 D 곱하기 2분의 n입니다. 둘 중에 긴 거 썼어요. 그리고 이걸 다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A1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nd 그러니까 2분의 d n 제곱 여기가 이렇게 하고 이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d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2분의 d n 제곱 플러스 a1 마이너스 2분의 d의 n.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s의 n. 따라서 등차 수열은 말이죠. n에 관한 2차식이 돼요. 그리고 상수항이 없잖아. 그리고 여기가 2분의 d였잖아. 따라서 여기서 곱하기 2 해주면 d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 d야. 그렇게 나온 공식이야. 다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쫙 안 풀고 외워가지고 한 방에 뚝딱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 됐으면 그리고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부터 규칙대로 등차 수열이 됐다.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 d가 됐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뭔가 상수항이 존재하면 둘째 항부터 규칙이 되는 등차 수열이다. 마찬가지로 이거의 2배가 그거의 공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게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쪽 동네 하면서 다시 풀어보면서 공식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공식을.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자, 첫째 항 2. 그 다음에 n번째 항이 8. 항이 20개. 그러면 이거 2개 더하는 거지 뭐. 2 더하기 8 곱하기 2분의 20 따라서 10 곱하기 10 그래서 100이죠. 우리가.
그래서 수열의 합은 100입니다. 왜? 어떻게? S20이 100이죠. 첫 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끝항 말고 이렇게 주어졌어. 3번 같은 경우. 그럼 이 공식에다 내야 돼. EA1 플러스 n-1의 d 곱하기 2분의 n이 SN입니다. 이거. 항이 10개니까 10번째 항까지 합은 초항이 1이지요. 그러니까 2 더하기 여기가 9고 공차가 2죠. 여기는 10이고 그러니까 9 곱하기 2 18 그리고 5죠. 따라서 20 곱하기 5 해서 얘도 100이다. 자, 이런 식으로 공식 외우자 하는 거 나온 겁니다. 290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1번은 항이 몇 개야? 10개. 그러니까 n이 10이야. 두 번째, 초항은 1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10이야. 그럼 1 더하기 10 곱하기 2분의 10이 답이죠. 이렇게 하자고. 자, 그 다음에 어디쯤 풀까요? 3번 풀어볼까요? 3번은 초항이 마이너스 10인데 얼마씩 커져? 플러스 3씩 커져. 그러니까 D가 3이라는 거 알아냈어. 근데 항이 몇 개야? 항의 개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항이 몇 개냐? 그거 잘 모르겠는데 15가 됐잖아. 그래서 15를 AN이라고 놓고 AN이 15고 이것은 A1 플러스 n-1의 D라고 놓은 겁니다. 그런데 A1이 마이너스 12고 D가 3이니까 3n-3이죠. 그러면 15는 이렇게 마이너스 15 더하기 3n이고 3n은 30이고 n은 10이니까 10개의 항을 더한 거네. 그러면 이제 초항과 끝항이 알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15에다가 2분의 n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자, 예제 9번을 봅니다. 자, 예제 9번에서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째 항 A1 7, 공차 2, K항이 33일 때, 그러니까 AK가 33일 때 첫째 항부터 K까지의 합은 SK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일단 K가 뭔지 알아야 되죠. 따라서 AK는 A1 플러스 K-1의 D입니다. 이게 항의 개수니까 이게 N이 K로 변했잖아요. 근데 이게 33이고 여기는 7이고 K-1이고 D는 2죠. 33은 7 플러스 2K-2 2K는 요게 5니까 마이너스 5니까 25 빼면 28 K는 14 그래서 K가 14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S14를 구해야 되죠. S14는 이거 하자. 2A1 플러스 n-1 13의 D 그리고 2분의 14. 자, 여기가 7 그러면 14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러면 26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7.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잖아. 이렇게 하자고요. 알겠죠? 2번도 한번 풀어보면 3항이 7 그러면 A3이 7 그 다음에 A10 10번째 항은 21. 자,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졌고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S의 10이죠. 항상 S는 첫째 항부터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S10을 구하려면은 A1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A1 찾아내자. 첫 번째로 뭘 이용하냐? A10은 A3 더하기 7D입니다. 다시 써주면 21은 7 더하기 7D니까 7D가 여기서 7 빼주니까 14. 그러므로 D가 2. D를 찾았네. 그러면 다시 여기서 A1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A1은 A3에서 찹시다. A3은 A1 더하기 2D죠. 7은 A1이 얼마인지 모르고 D가 2니까 4. A1은 3. 그러면 S의 10은 공식에다 넣읍시다.
2a1 플러스 n-1 9의 d 곱하기 2분의 10이죠. 여기를 3으로 바꾸니까 6, 여기를 2로 바꾸니까 18 곱하기 5, 이게 답이죠. 이 정도 뭐 더셈 뺄셈 곱셈이니까 여러분이 하시고요. 자, 이런 순서로 풀 수 있어요. 이런 순서로. 그 다음에 얘네들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네들도 지금 뭐 이렇게 쭉쭉 풀면서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어야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있는데 이 사이에 n개의 수 a1, a2, 뚜뚜뚜뚜뚜, an 걔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면, 그렇죠? 자, 등차 수열을 만들면 그 합은 이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 24가 된다. n과 공차 t를 구하라. 이거 함정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얘가 이게 두 번째야. 얘가 이게 세 번째야. 얘가 n 플러스 1번째야. 얘가 n 플러스 2번째야. 그렇잖아. 전체가 n 플러스 2개잖아. 가운데 n개가 있으니까. 자, 이게 등차 수열을 이뤘대. 그러면 라지 n 플러스 2는 라지 a1 플러스 n 플러스 1d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지. 내가 얘기했잖아. 요거랑 더해서 이게 돼야 된다고. 근데 얘가 얼마야? 4라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0이라고. 플러스 n 플러스 1에 d야. 이런 게 만들어진 거야. 이런 게. 자, 그러면 말이죠. 뭐 n 플러스 1의 d 값을 찾아야 되는데 d가 얼마인지 우리가 4는 n 플러스 1개에다가 공차 d인데요. 아직 안 나오나? 아직 이거 갖고는 부족하네. 일단은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조건이 나오냐? n 플러스 1 곱하기 d 해주면 14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를 이제 조건 하나를 더 찾아야 n도 찾고 d도 찾고 해서 다 찾죠. 어떻게 찾냐? 예, 두 번째는 여기 있잖아. 싹 더하면 24래. 그리고 얘는 이걸 쓰자. 초항과 끝에 걸 더해서. 그럼 마이너스 6이잖아.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이게 n 플러스 2야. 그게 마이너스 24야. 양변을 마이너스 6이니까 4죠. 양변에 2 곱해주니까 n 더하기 2가 8이니까 n은 6이지. 나왔네. n이 6이면 여기다 6 넣으면 d도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조건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었어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쪽 종례도 한번 예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예제 11번에는 첫째 항부터 13항까지의 합이 50이다. 그러면 S의 13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 S의 20은 마이너스 60이래요. 그러면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30번째까지 S의 30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푸냐? 공식에 때려 넣어요. 자, S13은 2A1, 1 안 쓸게요. 플러스 12D 곱하기 2분의 13이 52가 된 겁니다. 얘는요, 2A1 플러스 19D죠. 19D. n-1의 D니까 곱하기 2분의 22 마이너스 60이 된 겁니다. 이걸 연립으로 풀면 A1과 D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요, 2A1 플러스 29D 곱하기 2분의 30이니까 요거 두 개 알아서 집어넣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연립으로 풀면 답이 나와요. 양변에 13분의 2, 양변에 이건 10이니까 10으로 나누고. 그래서 풀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공식 두 개 기억해야 됩니다. 다. 그렇죠? 얘는 이렇게 푸는 거죠. 밑에 것도 한번 보죠. 첫째 항이 7이다. A1을 7이라고 일단 쓰죠.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 그러면 S3입니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 S5입니다. 이게 같대요. 아하.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이럴 수가 있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A5가 똑같아졌대. 이거랑 이게 같대. 그럼 이렇게 되고 결국 뭐야? A4 더하기 A5가 0이란 얘기야. 한마디로. 이거 별거 아니죠. 이게 1번, 2번 조건에서 이게 왜 그럴까요?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점점점 숫자가 작아진다 이거야.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점점점 숫자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3이고 이게 이제 숫자가 커져갖고 플러스 3이다. 6이 커져갖고 앞에서부터 그러면 A3, A5가 같아지지. A4 더하기 5가 0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은 A4 더하기 A5가 0이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몇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7이잖아. 7에서 이렇게 하기 이제 A1, A2, A3, A4, A5인데 이게 플러스하다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지. 이게 플러스고. 그래야 이게 0이잖아.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어. 어디서부터? 다섯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아이디어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하고 외우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되면 뒤에다.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냐? 네 번째까지 합이 최대지. 그 다음부터는 합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갖고 숫자가 줄어든다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플러스끼리만 있는 애들 얘네를 더한 게 당연히 최대죠.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 항입니다. 그리고 뭐? 예, 그게 얼마냐? 자,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3하고 5가 똑같잖아. 3하고 5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A3이요. 2A1 플러스 2D의 2분의 3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A5잖아요. 2A1 플러스 4D의 2분의 5가 됩니다. 양변에 2 곱해주고요. 이쪽을 바꿉시다. 6A, 6D가 10A, 20D가 되니까 A와 D 사이의 관계가 나옵니다. 얘가 1로 가니까 4A고 얘가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4D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7D입니다. 뭐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뭐로 지금 얘네들을 풀까요? 그 다음 S4가 이 문제의 답이니까 그럼 S1 7 더하기 A4잖아요. A4는 A1 더하기 3D이죠.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하고 거기다가 2분의 4를 해주면 답이겠죠. 그래서 7 이게 이제 2니까 14 더하기 3D에 2니까요. 28 더하기 6D. D만 찾으면 돼요. D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A하고 D만 나왔는데 초항이 여기가 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7을 해주면 D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2분의 14죠. 그거 넣어주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었어요. 자, 이 동네도 한번 보죠. 자,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하는 걸로 응용이 됐는지 보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20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 또는 3의 배수가 여기 있고 5의 배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20부터 99까지 중에서 그럼 3의 배수를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요. 3의 배수의 합을. 그리고 5의 배수의 합도 계산하고 가운데 15의 배수의 합을 빼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대신에 이 3의 배수가 3, 6, 9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어디부터?
20 이상이니까 21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30 커져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리고 얼마까지 가냐, 그리고 몇 번째 항이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초항이 21이고 공차가 3인데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의 D가 100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이제 n이 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3n 마이너스 3이니까 21에서 3 빼면 18, 여기서 빼기 18이 되니까 82 3으로 나눠주죠. 3이는 6, 22, 37에 21, 따라서 얘가 27. 얼마 n은 27까지야. 그러면 3의 배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자, 항이 27개예요. 그러니까 2a1 플러스 n-1 곱하기 d 곱하기 2분의 27이 3의 배수의 합입니다. 그 다음 5의 배수도 마찬가지죠. 어디부터? 20부터. 20, 25. 자, 그러면 초항을 B1이라고 합시다. 이게 20이죠. D는 5씩 커지죠. 항이 몇 개인지 합시다. 그러면 A1 플러스 n-1에 D가 100보다 작은 거죠. 5n 15 마이너스 15니까 여기서 15를 빼니까 85 5죠. 85 5 5일은 5 35 57에 35 17보다 작으니까 n은 16입니다. 100은 안 들어갔어요. 따라서 얘도 어떻게 계산해요? 2a1 20 곱하기 2 플러스 n-1 15 곱하기 5 이렇게요. 곱하기 2분의 16이죠. 그 다음 15의 배수죠. 15의 배수는 15 다음 30이니까 초항이 30, 공차가 15. 자, A1 플러스 n-1에 D가 100보다 작다. 그리고 항이 몇 개인지 알아내는 거야. 15n 마이너스 15니까 15를 빼니까 85죠. 이렇게요. 여기 아까 왜 15가 됐지? 어쨌든 15로 나눕니다. 몇 개 들어가냐? 2개면 30, 4개면 60, 5개면 75, 5개네. 5, 25, 75. 5점 얼마니까 n은 5죠. 따라서 얘도 2a1 30 곱하기 2 플러스 n-1 4 곱하기 d 15 그리고 2분의 n 2분의 5.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더한 다음에 이거를 빼야죠. 그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겁니다. 얘네들을. 총합을 구하라는 걸 등차 수열의 합을 앞으로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동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첫째 항부터 n까지 합 SN인데 SN이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서 A10과 공차를 구하시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A의 10은 S의 10 빼기 S의 9죠. N이 2다. 이거 됐잖아요. 이거 10이니까. 따라서 S의 10은 여기다가 10을 넣으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10이죠. 빼기 S의 9는 여기다가 9니까 9의 제곱 더하기 9죠. 그래서 이거는 100 더하기 10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9. 여기서 여기 빼니까 19 플러스 1 20이네. 그래서 A10이 20입니다. 그럼 공차 D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S1이 A1이야. 그러니까 2지. 그 다음에 A2는 아니면 S10 찾았으니까 A10은 A1 플러스 9D인데 20은 2 더하기 9D에서 D 계산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내용도 한번 풀어보죠. 자,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주어졌대. 일반항을 구하자. 이게 등차 수열이고요.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부터. 왜?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A1은 S1이니까 1 집어넣으니까 3입니다. 그 다음에 D는요, 요거의 2배라고 했잖아. 2입니다. 그 다음에 A2는요, S2-S1N은 2부터. 이거 되잖아요. 여기 지금 2 나왔으니까. 예. S2는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야. 4,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S1은 여기다가 1 집어넣는데 아까 3이라고 했죠. 이것이 A2야.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이걸로 계산해서 A2도 찾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S의 N 마이너스 S의 N이 AN이라고 했고 단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먼저 써주는 거지, 이거를. 자, 봐요. S의 N이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은 요 N자리에다가 꼼꼼하게 다 N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거야. N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게 AN인데 단 두 번째 항부터. 첫째 항은 이따가 이걸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고 이쪽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N제곱 N제곱 지워지고 3N에 요거 해서 플러스 N인데 마이너스 N 되죠. 이거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쓰고 상수항 요거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 되네. 그러므로 AN은 3N 2N이네요. 계산해서 2N 플러스 2죠. 단 두 번째 항부터.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야. A1은 3이다. 1 집어넣어봐. 4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3이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어디야 이제 6이죠. 그리고 2씩 커지는 거지. 8, 10 이렇게. 그래서 식은 이렇게 써줘. 두 번째부터. 첫 번째는 예외로 이거다.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야. 얘도 그렇게 썼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수열을 우리가 해봤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활용 문제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 이퀄 x, y 이퀄 2x에서 y축에 평행한 10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었다.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는 1이고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10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자,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여기를 이제 x축, 이게 y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직선이 하나는 y 이퀄 x로 이렇게 지나가. 또 하나는 이제 y 이퀄 2x니까 얘보다 높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제 10개씩 그었대. 이제 가장 짧은 게 1. 그러니까 같은 간격으로 그은 거야.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었어. 같은 간격으로. 이제 이게 점점점점점 10개의 선분을 그었대. 그랬을 때에 요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이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의 길이가 10이래. 그러니까 이 10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A1이라고 하고 이걸 A2라고 하고 A3이라고 하고 A10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가 뭔지 몰라서 AN이 있다고 해. 이게 중요한 거야. AN. AN이 있다고 하면 이게 쭉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여기는요. 여기는 이 식에다가 넣는 거지. 이 식이 Y는 2X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AN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구해? Y는 X니까 여기다가 AN을 넣으니까 AN이야. 따라서 이 길이가 A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 AN은 이 길이 L은 AN이다. 이게.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요 길이가 A1이죠. A1. 요 길이가 A2고요. 요 길이가 A3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됐대 이거야. 얘네들이 이 길이만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랑 항상 같은 길이가 됐다는 거지. 이렇게 2배가 되니까. 그런데 맨 첫 번째 A1이 1이라는 겁니다. A1이. 그리고 A10이 10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등차란 얘기죠. 같은 간격으로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커지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차 D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A의 10은 A1 플러스 9D거든요. 10은 1 더하기 9D거든요. 그러므로 D가 1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요. 이렇게 11. 11이 몇 개 나옵니까? 2분의 10 나와서 55죠. 따라서 답이 55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응용이죠. 응용. 알겠죠?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밑에 거. 자, 이걸 보면 첫째 항이 1인 두 등차 수열. 그러니까 얘도 첫째 항이 1이고 얘도 첫째 항이 1이고 둘 다 등차죠.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3입니다. BM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등차죠. 이거 둘 다 등차. 그리고 첫째 항도 역시 1입니다. B1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D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뭘 물어봤냐면 E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묶이면 이게 새로운 수열이에요. 이것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EA1 더하기 B1이 이게 첫 번째 항이고 EA2 더하기 B2가 이게 두 번째 항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10번째 EA10 더하기 B10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A1만 묶어내면 되겠네. 그래서 2로 묶어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10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서 B의 10입니다. 이걸 계산해도 되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 수열의 S10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했어요? EA1 2죠. 플러스 N-1 9에 D 곱하기 2분의 10 이 얘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이거죠. 이것도 S10이잖아. S'10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EA1 2죠. 플러스 N-1의 D 9 곱하기 D가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2분의 10이죠. 이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2 곱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등차 수열에서 쫙 봤어요. 오늘은 등차 수열까지 한번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